설리장님의 비밀사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와인을 리뷰합니다. 그 사람들이 줄여서 당와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동마을 이름 같아가지고 당와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플라네타 샤르도네 시칠리아 멘피 지역 거 리뷰하겠습니다. 2019년 와인이고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은 일단 얘네가 플라네타라는 그룹이 있나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생산자들이 속해 있는 것 같고, 이제 시칠리아에 굉장히 여러 군데의 와이너리를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산하에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얘네가 바치 울모라는 곳이랑 마로콜리라는 곳에서 나오는 샤르도네로 만드는 건데, 와이너리 이름은 또 울모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역사는 저희는 관심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테크시트나 이런 거 봤을 때 2019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찾기가 어려운데 수상한 건 또 2019가 또 있어. 근데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되게 여러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실만한 걸로 얘기를 하면 2010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와인 스펙테이터가 2010년에 90점, 11년에 90점, 그리고 12년에 90점, 13년에 90점, 14년에 89점, 15년에 91점, 16년에 안 했고, 17년에 안 했고, 18년에 90점, 19년에 또 90점. 자, 제임스 서클링의 점수를 볼게요. 10년에 93점, 11년에 93점, 12년에 94점, 13년에 93점, 14년에 93점, 15년에 94점, 16년에 93점, 17년에 93점, 18년에 93점. 뭐 정해놓고 받는 건가요, 여기는? 저희가 뭐 아는 거를 봐서 그런 걸까요? 이게 혹시나 뭐 다른 거 한번 봐볼까? 여러 군데 하는데 다른 데는 여러 군데 막 한 데는 없네요. 뭐 계속 똑같이 이렇게 준 데는 없어가지고 신기하죠? 점수 차가 10년 동안 안 납니다. 엄청나죠? 와, 이건 편차가 없는 와인인가 봐요. 일단 그런 와인이라는 점 보고 테이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테이스팅을 해본 적 있어요. 저도 이거 되게 괜찮다 생각해서 여러 병 구입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마셨던 적이 있거든요. 불과 1년 좀 더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2만원이 안 했던가 2만원 초반에 샀어요. 근데 이거 얼마 샀다고요? 5만원대. 가능한 건가? 이게 뭐 그쵸, 저희 또 이렇게 까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놈의 또 해평가 보면서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또 해평가에 비해서 또 그러면 비싼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그것도 1년째 사이에 2배가 가격이 뛰었다. 신기하죠? 이게 신세계 와인이거든요. 신세계가 잘 나가면 가격을 좀 올리더라고요. 그 와인이 인기가 있으면 올려요. 근데 웃긴 게 인기가 없을 때는 가격을 완전 후려치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보통은 못 나가면 가격을 후려치고 잘 나갈 때도 가격을 이렇게 올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2배나 올리다니. 그러다 나중에 또 후려치고. 또 후려치고. 저희는 굉장히 좀 정당한 가격으로 저희가 판매가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저희로 인해서 뭐 불편을 하시고 굳이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안 사드시겠죠. 1년 전과 가격이 2배나 떴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와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이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리뷰를 할게요. 이제 해발 고도로 보면 250에서 415래요. 꽤 높네요. 시칠리아가 일단은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이 솟아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멘피라는 곳이 거의 뭐 바닷가 주변에 있는 것처럼 지도에는 표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도가 이 정도 높은 거면은 꽤 험난한가 봐요, 얘네 지역이. 이게 보면은 에트나도 유명하잖아요. 에트나도 사진으로만 보면 와이너리 저기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버레이지 템퍼처가 20에서 24도입니다. 역시
해양성교 짱. 이제 샤르도네 같은 경우는 편차 없이 계속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수상 경력에 있어가지고 점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해양 기후이기 때문에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첫 빈티지가 94년이라고 합니다. 뭐 꽤 됐죠, 사실. 꽤 됐다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빈티지가 94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가 보면은 바리크에서 알코올 발효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18도에서 18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18도면은 진짜 재수 없으면은 추운 데 같은 경우는 알코올 발효가 가다가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끊기다가 가다가 하겠죠. 당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막 끊기고 이런 경우는 없긴 하겠지만 18도면은 진짜 많이 낮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더 섬세한 느낌이나 프레시한 느낌을 가두고 와인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럴 수 있는 거는 이태리다, 남쪽이고 시실리고 해양성교를 띄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개월 동안 이제 숙성을 하고 바토나주를 10일 동안 10일마다 계속 한다고 합니다. 되게 그런 프레시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되게 루즈해질 수가 있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19가 테크시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테크시트는 못 보니까 20 테크시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모라 마르콜리라는 밭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와이너리도 울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석회가 주로 땅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모는 250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있고 마르콜리는 이제 415m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드 홍드먼, 와 이게 역대급이 나왔어요.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70이 나왔어요. 70에 75가 나왔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피노에 각박하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피노는 65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보지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퀄리티를 못 냈죠. 근데 샤르도네 같은 경우는 열만 있으면 굉장히 잘 익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품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국제품종이라고 불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열감만 있으면 잘 키워지는 곳에 잘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70까지 올려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9 제가 테이스팅 안 해봐가지고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셔보고 얘기할게요. 일단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울모는 8월 18일날 수확을 했고 수확을 되게 빨리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잘 익나 봐요. 게다가 마로콜리에 있는 곳은 31일날 했네요. 꽤 차이가 나게끔 수확을 했던 것 자체가 고도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봐서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크 통해서 바로 알코올 발효를 하고 225짜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를 새 오크를 쓰고 이제 2년 된 거 30, 그리고 3년 된 거 30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1, 2년도 된 것도 어차피 오크 숙성을 이제 뉘앙스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는 오크 뉘앙스를 꽤 주는 편이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사실 그쵸, 10,000원 후반대, 20,000원 초반대 이거는 말이 안 됐었던 거고, 이게 사실 이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대기업이 부럽다라는 거죠. 부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시비 걸지 마세요 진짜. 이게 에이징의 캐파시티가 8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꽤 길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네가 근데 효모나 이런 거에 뉘앙스가 없으면 꽤 단순합니다, 와인이. 그래서 그렇게 길게 두고 마시면은 분명히 와인이 엄청 루즈해져요. 그래서 이게 발랄할 때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랄할 때 충분히 보면은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뒤에 보면은 어울리는 음식 해가지고 레시피 적어놨다? 푸아그라 적어놨어? 아 맞네. 근데 푸아그라랑 이거랑 원래 매칭을 하기는 해요. 오크 숙성이 되게 강한 화이트랑 원래 하기는 해요. 그래서 견과류, 그러니까 구 펜프라이 해가지고 위에다가 뭐 견과류 좀 뿌리면 이제 쥐라 화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오크 향이 강한 막공이나 이런 지역의 화이트랑 원래 매칭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송아지 로스트한 거, 그리고 이제 머쉬룸 소스 뭐 이런 걸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솔 미니에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광어 그냥 밀가루 묻혀가지고 버터에 구운 거 막 그런 거 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제가 생각해도 리뷰가 뭔가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저도 되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지금 마셔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테이스팅 해볼게요. 와인이 아직도 어렵나?
와인 그런 거 딱 집중해서 3, 40분만 하면 돼. 절대 어렵게 와인 공부하지 마. 눈으로 딱 보고 코로 향떡 맡고 입으로 느끼면 그게 다야. 그래도 모르겠다고 비노이스타 1타 강사만 따라와. 니도 와인 고수 될 수 있어.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색봐. 이게 확실히 잘 익는 데는 색이 이렇게 진해집니다. 오늘 댓글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 거 1년 전에 올렸던 저희 잠바운 톱밥 보고 색이 진하게 뽑혀 나온다고 하던데 그거는 뭘 뜻하는 거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레드 와인이었어가지고 이제 레드에서 색이 뽑혀 나오면 껍질이 두껍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껍질 자체가 베리종을 잘 일으키면서 훨씬 더 이제 색을 진하게 머금는 포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샤르도네 같은 경우는 이런 색이 안 나죠. 근데 신색이나 아니면 더운 데를 가면은 이렇게 훨씬 더 색이 진해지는 경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씨, 그냥 황금이다. 이게 진짜 색이 진하고요. 황금색을 띠고 굉장히 페일합니다. 이제 얘네는 필터를 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좀 떠다니네. 오, 화이트인데 이렇게 떠다니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우리 메이저님 잘 안 닦나. 그래서 밝은 느낌이고 눈물도 제법 촘촘하게 맺힙니다. 그 말은 열감이 있거나 당도가 있거나 도수가 높다는 거 아니면 당도가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일드가 높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일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느낌은 또 아니기는 해요. 제가 미국 샤르도네 엄청 좋은 것들 먹을 때는 사실 그 튤립 모양 자리 있죠. 그걸 쓸지 말지 고민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르고뉴에서 웬만큼 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잔을 씁니다. 네, 이 잔을 쓰기 때문에 이 잔에는 충분히 이제 부르고뉴 화이트나 이제 삼색이 표현되면은 이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이게 향은 막 미친 듯이 뿜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꽤 구조감이 있으면서도 미친 듯이 또 뿜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가끔 이제 그런 식으로 넣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도 요즘 뭐 호주 샤르도네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잔을 쓰기는 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향이 너무 뿜어내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형도망을 낮추는 것도 있겠지만 유럽은 유럽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잔이 나은 것 같아요. 그만큼 홍동이 높지가 않으니까 확실히 과실의 힘이나 이게 응축됨이 없어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 맡아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열대과실 느낌 되게 많이 나고요. 되게 잘 익은 거, 뭐 오렌지 느낌으로도 굉장히 잘 익은 오렌지 느낌, 그리고 뭐 파인애플 뭐 이런 쪽으로도 열대과실 쪽으로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리고 오크 터치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약간 버터라든지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표현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에서 뭐 잡향 안 나고 나쁠 것도 없고 저희가 지금 실온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만 잘 낮춰가지고 마시면은 향의 인텐시티나 꽤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아요. 사실 5만원대라고 했죠. 5만원대라고 하면은 마실 뭐 부르고뉴 와인 찾기가 오히려 어렵죠. 네, 뭐 사실 루피에서 5만원 사실 어렵죠. 진짜 어렵죠. 저희가 그때 당와리에서 했던 거, 그 막공 피세 그런 급 아닌 이상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나는 아직까지 와인이 되게 섬세하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고 직관적인 건 내 나이 시끼야 이러면 난 좀 이렇게 막 와닿는 게 좋더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만한 대안이 있는 샤르도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코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직관적이고 딱히 흠잡을 게 없어요. 와, 8월에 딴 거 치고 그리고 해가산 기후라서 그런지 진짜 산도가 이쁜 게 아니에요. 산도가 입에서 넣었을 때 침이 팍 고이면서 막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산도도 아니에요. 근데 거슬리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퀄리티가 뛰어나진 않다 와인이. 하지만 직관적이게 보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으며 사실 뭐 깔 거는 어디에도 없다 라는 게 제 평입니다. 그래서 뭐 전에 테이스팅 했었던 뭐 느낌 그대로고요. 예, 그래서 뭐 5만원? 5만원? 되게 막 엄청 고급 와인 뭐 되게 뭐 신경 써서 만든 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5만원 주고 마셔야 되나 싶지만 샤르도네가 5만원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사실 이것보다 만족스러울 샤르도네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5만원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겠지. 또 뭐 나처럼 뭐 2만원대 마셨던 사람들이 이게 뭐 5만원이면 안 마시지, 5만원이면 뭐 마시지, 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댓글 달아주세요. 네, 5만원짜리 또 괜찮은 샤르도네 있으면 또 저희가 테이스팅 해볼 거니까 아니 와인 가격이라는 게 사실 그냥 뭐 내가 이 가격에 이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사실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게 식음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뷔페를 가더라도 좀 비싼 뷔페 있고 아닌 뷔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뷔페 아니야. 5성급 호텔에서 먹는 뷔페가 아닌 이상 저희가 뭐 뷔페라는 곳에서 엄청난 음식의 퀄리티를 기대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가격대 안에서는 충분히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이상의 가격을 받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워낙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 이거 말고도 좋다고 하시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테이스팅을 해보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성 기후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방식, 일드에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 이런 것들이 사실 테크시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대로 표현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혀 나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굉장히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다. 그 기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에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오른 거는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원래 이 가격인 걸. 이게 싸게 팔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코로나 때 와인 샵 엄청 늘어나고 가격 경쟁해가지고 모 사이트에서는 10,000원만 비싸게 주고 사도 뭐 기름값 10,000원 더 들어가면서까지 그걸 바꾸러 가신다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냥 대충 사세요. 맛있으면 장땡이지. 맞죠? 경험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프랑스에서 나쁘지 않은 경험했었고 제가 프랑스인이랑 와인 얘기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잘 모르는 그냥 매니아가 몇십 년 동안 와인 마신 사람이면은 말하는 게 개떡 같아도 저도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기세요. 이거는 식음료입니다. 그냥 식음료는 저희가 즐기려고 마시고 먹는 거지 저희가 이걸 뭐 분석해가지고 뭐 10,000원이 더 줬는데 10,000원이 더 싸서 기쁘다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드기스 하시오.